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굉장한 괴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주거 불안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교사 정혜인입니다. 네, 저는 현재 중등 특수교사로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 접어든 장애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점점 청년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취업으로 인해서 원래는 대구에 살았는데 낯선 전라도로 혼자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가지고 혼자 사는 기쁨이 너무 컸는데요. 막상 시작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은 저희가 모아둔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에서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런 답답함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친구나 소통의 대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웠었고, 갑작스러운 독립생활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술의 부족은 건강한 삶의 루틴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저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독립을 시작하게 되고 또 다양한 모양의 주거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청년들이 모두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5살 때 처음 독립을 해서 32살, 약 7년간 총 5번의 이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매해 이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원룸, 투룸, 주공아파트, 월세, 전세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와 임대 유형을 경험하였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다고 해서 이런 주거지를 우리 같은 청년이 원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시기는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정말 생애 과업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열악한 하위 주거 공간에 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를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 공감을 하시려고 어떤 게 힘들어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제 제 입장을 많은 입장 중에 아주 작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건 나 때도 이랬어, 나 때도 이런 게 문제였어, 이렇게 이제 치부해버리는 게 좀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으셨겠지만 그들의 삶 그 자체를 조금 쉽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관심까지는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곳에 살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소통을 해나가면 이 사람들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세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자기 입지를 굳혀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전시를 하면서 또 많이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혼자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혼자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이제 메뚜기 같이 옮겨 다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시고 또 공감해 주셔서 저도 고마웠고, 네, 그래서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세대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휴식과 그다음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MBTI가 인프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집 안에서 저만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공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집에서 휴식을 할 때 좋아하는 혹은 제 기분에 맞는 LP판을 골라서 턴테이블을 작동하고 음악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거실 한켠에 턴테이블과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사진, 그리고 꽃 같은 것을 잔뜩 꾸며놨어요. 이렇듯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이제 마음껏 편히 쉴 수 있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 생각을 편하게 하는 장소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집 한켠에 자기만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최애 공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원룸을 구해서 아무래도 좀 외관이 되게 낡았고 안전에 취약했어요. 그때 보증금이 100에 월세가 25만 원이었나? 제가 제 월급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도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정말 굉장한 괴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나가봤는데 저희 집이 201호였거든요. 바로 밑에 집에서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현관문과 베란다가 싹 다 통째로 날아가 버려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밤에도 제가 저희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제 작지만 안락한 저의 방이 공포의 방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그 집에 살지를 못할 것 같아서, 또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 26살쯤 생각에는 빌라보단 그래도 오래되더라도 아파트가 더 튼튼하지 않을까 해서 좀 더 튼튼한 주공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룸 외관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그 외관 사진이 제가 경제적 요건만 맞았으면 살았을 법한 집들을 포함해서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살았던 원룸 집이 제일 낡고 오래되었더라고요. 그 집을 다시 보니까 제가 26살 때라서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기특하게 잘 성장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작업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진들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오브제로 촬영한 작업입니다. 집 안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낯선 환경에 툭 던져져서 있는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위태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 위에 당당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립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수많은 착오와 방황을 겪게 되는 과정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이기에 저 자신한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을 보면 그 취업 수도 너무 작을 뿐만이 아니라 종류도 너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취업의 다양화가 참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학생들이 근로인으로 이제 넘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근로 지원을 하는 다양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진짜 실제로 1인 가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상생활 기술이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그 일상생활을 계속 지원해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더 이제 소통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애 1인 가구를 이어주는 이제 공동체나 자조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면 그들도 더 사회에 이제 자립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이 조금 더 열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보통 학업이나 취업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혼자 자취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너무 높아서 지옥고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지하, 그다음에 옥탑방, 그다음에 고시원 이렇게 세 가지 삶을 시작하는데 지방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그 정도만큼 비싸진 않아서 이제 원룸에서 시작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주거는 집뿐만이 아니라 집을 둘러싼 그런 문화 환경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거지를 봤을 때는 서울이 훨씬 더 풍족하죠. 하지만 이제 집만 봤을 때는 지방이 훨씬 더 조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가장 시급한 게 교통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라도를 넘어왔는데 가장 큰 게 교통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시골 학교에서 관사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 학교에서 시내까지 뭐 택시 타고는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제 버스를 타면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그리고 저녁 8시, 9시면 끊기거든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차가 없어서 그런 교통의 불편함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버스로만 이용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이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하철이면 훨씬 더 편한데 이제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이동권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런 불안함을 겪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해서 자기 자신을 진정한 모습을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루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루트 작품은 실제로 제 사진 전시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전시한 작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화분 밑에 뾰족 튀어나온 저 작은 생명체가 주인공입니다. 저 뿌리가 이제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이 흙이 아니라 대리석 바닥이라서 이제 박히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 위로 이제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뿌리가 썩는 게 아니라 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림자에서 알 수 있듯이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저희 청년들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뿌리가 어딘가 박히지 못하는 계속 임시적 삶을 사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물을 찾듯이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을 찾고 그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땅을 뚫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는데 물론 땅을 뚫는 모습이 가장 이제 노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도 인정하면 그 삶도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 삶이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 화분이 제 생각에는 작은 화분이라서 너무 좁아서 자기가 이제 거기 안에서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밑으로 이제 더 나와서 자기 땅을 찾으러 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아니잖아요. 화분이 분갈이를 하듯이 저희도 저희 삶에 맞는 집 혹은 그런 환경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꽤나 엄한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독립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잔뜩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도 없고 누군가의 제재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 느끼는 자유가 그게 참 좋았고 그때 저는 독립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티느라고 애썼다?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함이 정말 가득했던 청년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자라서 여유가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심적이든 아니면 이제 물적이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불안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잘 성장한 것 같아서 그런 저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인 가구 컨퍼런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한 걸음 더 딥플러그.